말 한마디 한마디에 건강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라디오 구구절절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종 FM 98.9MHz 라디오 구구절절의 진행자 세종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유리 김영란입니다. 여름 날씨가 진짜 쉽지 않은 날씨인 것 같아요. 영란쌤은 이 무더운 여름과 장마 기간을 잘 보내셨나요? 그러게요. 비가 오다가 더웠다가 아주 날씨가 종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이 상하기가 정말 쉬운 날씨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히 저는 아픈 곳 없이 무사히 잘 지내고 있었어요. 저도 크게 아프지 않고 그래도 여름을 되게 힘들어하지만 잘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혹석이 저희 모두 아프지 않고 잘 지내고 있어서 다행인데, 올여름 저희 센터에서 또 되게 많은 행사들을 준비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플 겨를이 없었다. 아프면 안 됐다. 네,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세종 시민분들께 건강한 마음을 더해드리기 위해서 저희 8월 27일에는 중독 정신건강 보고회를 그리고 9월 26일에는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기념의 날을 맞이해서 아주 보통의 날이라는 행사를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행사들의 자세한 정보는 저희 세종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도 가져주시고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감부. 네, 그래서 이제 여름이 되면은 항상 이 불쾌지수도 함께 높아져 가잖아요. 그래서 뜨겁고 습하고 이렇게 좋은 감정을 느끼기에는 환경적으로 여름이 좀 힘든 날씨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날씨에서 안 보였던 것 같은데 한때는 여름 일기예보를 보면은 이 불쾌지수라는 거를 따로 이렇게 막 점수로 표현했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보면서 날이 더우면 불쾌하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구나. 어떻게 날씨 정보랑 이런 감정적인 정보를 같이 주지? 그래서 좀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도 날씨와 감정이 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싶었는데 아무래도 날씨가 너무 춥거나 더우면 사람들이 체력적인 소모도 크고 특히 더울 때는 열이 오른 상태다 보니까 이것을 화가 난 상태와 헷갈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이게 감정이 어떻게 헷갈릴 수 있지?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감정이 현재 내 상태를 알맞은 단어로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감정을 이렇게 표현해보라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좋다, 싫다, 아니면은 기쁘다, 나쁘다, 뭐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더 뭉뚱그려서 이제 좋은지 싫은지도 모르겠을 때는 괜찮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충청도. 괜찮아요. 맞아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한국어 감정 단어의 목록 작성과 차원 탐색이라는 심리학 논문이 있었는데 이 논문에서는 사용하기 위해서 총 434개의 감정 단어를 추출해서 사용을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떠올리려고 해봐도 감정 단어가 한 20개 남짓인 것 같은데 이 400개가 넘는 양이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렇게 많은 감정 단어를 저희가 평생 다 사용해 볼 수 있을까도 싶어요. 사실 감정 단어를 알고 있어도 사용이 쉽지 않은 것은 이제 저희가 느끼는 감정을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감정이 어디서 오는 감정인지 잘 몰라서일 때도 많을 텐데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책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감정을 잃어가는 동안 삶의 나침판도 잃어버렸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삶의 방향성을 잃지 않고 즐기기 위해서는 나의 감정을 올바르게 인지하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책을 골라봤습니다. 네, 그래서 모호한 감정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어줄 감정 말공부 유성경 작가님의 감정어휘와 함께 오늘의 구구절절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구구절절 15화 응답하라 나의 감정 시작하겠습니다. 유리쌤은 감정 표현을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긍정적인 감정은 잘 표현하는 편인데, 부정적인 감정, 막 화난다거나 슬프다거나 그런 감정들은 좀 잘 드러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유리쌤이 화내거나 이런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긴 하네요. 네, 아무래도 또 뭐 회사다 보니. 그렇구나. 저 같은 경우는 제 나름은 감정 표현을 하기 싫다 생각을 하는데 얼굴에 굉장히 잘 드러나는 편이라서 제 감정을 직접 말로 표현하지 않았는데 이미 표정이나 말투에서 사람들이 알아차리게 되는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게 모든 감정을 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지는 않고 기쁨이나 화 같은 감정은 말로 표현하기가 좀 싫어서 더 의도적으로 드러낼 때도 있고 슬픈 감정은 좀 숨기는 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또 부정적인 감정일수록 말로 표현하기가 더 어렵고 감정의 에너지도 크기 때문에 침착하게 나의 상태를 설명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죠. 맞아요. 그래서 좀 더 어렸을 때는 내 감정을 바로 알아차려 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온몸으로 표현을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러면 주변에서 흉을 보기 때문에 좀 조절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책이 저를 더 성숙하고 우아한 어른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 거란 생각으로 되게 열심히 읽었어요. 사실 책 내용이 쉽게 읽히지는 않았어요. 약간 제가 평소에 읽는 책의 그런 장르가 아니다 보니까는 더 어려웠던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좀, 감정 단어들에 대해서 제가 몰랐던 단어들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도요. 이런 감정 단어들을 자세하게 분석하고 뭐 정의 내려서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이 단어들은 익숙한데 뭔가 생소한 느낌이고 비슷한 분위기와 느낌인데 또 미묘하게 차이가 나거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처음 읽었을 때는 잉? 하고 한참 좀 헤매면서 자꾸 생각하면서 보게 돼서 어렵다라는 생각을 떨치기가 힘들었는데 근데 오죽하면 감정을 꼭 표현해야 할까? 이런 근본적인 고민까지 들었거든요. 네, 작년 저희 구구절절 2화에서도 감정에 대한 거를 이제 다룬 적이 있었는데 이번 화는 감정을 잘 표현하기 위해 감정은 어디에서 생겨나고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심화 학습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정말 감정은 왜 생기는 걸까요? 이런 감정이 우리가 어떻게 뭐 생겨라, 멈춰라 한다고 조절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감정 소모라는 말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감정을 느끼고 반응하는 게 엄청 힘들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작가님은 감정이라는 단어를 풀이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책 27페이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처럼 외부의 자극과 내부의 자극에 대해 마음이 일으키는 반응을 감정이라고 한다. 어떤 자극인지 어느 정도의 세기인지에 따라 반응은 제각각 다른 형태와 강도로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감정의 다양성이다. 최종 목표는 자신의 마음에 가해진 것과 같은 크기의 힘을 반대 방향으로 가해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뭔가 항상성을 유지한다는 것이 의외의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감정은 좀 휘말린다, 소용돌이친다, 매몰된다 같이 이런 감정을 느낌으로 인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왔었는데 이게 오히려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느끼는 것이라고 하니까 좀 신기하네요. 그렇죠. 저도 처음에 의아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우울증 검사를 하고 난 후 기분장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를 이제 떠올려 보면은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기쁜 감정과 슬픈 감정 같은 긍정과 부정 감정을 이렇게 동시에 느끼게 되는데 임의로 이 정도 범위에 있으면 괜찮아 정상 범주라고 정해놓고 그 이상을 넘어가는 기분을 오랜 기간 또 자극 없이 느끼게 되었을 때 기분장애 진단을 받게 된다고 쉽게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뭔가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상태를 넘어갔을 때 이렇게 힘들지 않도록 다시 편안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감정을 느낀다라는 말 같아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감정이란 인간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자극에 긍정적인 감정을 느꼈다면 유지하고 또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다면 바꾸게 될 테니까요. 저희가 이렇게 이해한 내용이 책의 164페이지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감정을 크게 두 부류,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으로 나눈다면 긍정적인 감정은 욕구가 충족되고 있으며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신호이고 부정적인 감정은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충족되지 못할 것 같다, 혹은 충족되고 있던 안정적인 상태가 깨지려고 한다, 깨지고 있다, 깨졌다 등의 위험 신호라고 볼 수 있다. 영하의 추위에서 벌거숭이로 있다가는 얼어 죽는다. 따뜻한 곳을 찾아가거나 옷을 더 껴 입어야 한다. 감정도 비슷하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하기 힘들다. 이것이 자신의 감정을 살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되게 엄청 깊게 파고드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감정이라는 것을 의식하며 느껴보고 생각해보지 않아서 좀 어렵다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너무 어렵네요. 그렇죠. 감정을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굉장히 높은 산을 넘고 있다는 아득한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가 보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작가님은 감정에 대해 설명을 하며 왜 이 감정을 느끼는 것이 중요한지 수많은 이유들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모두 중요했지만 영란쌤은 특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나 와닿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저는 왜 이렇게 어려운 감정을 느끼게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책을 읽고 나니까 무엇보다 중요했던 메시지가 감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인지하고 온전히 나로 살아가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책 32페이지를 보시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오롯이 자기 내부의 감각에 집중해보자.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투를 수 있으나 습관화하면 나를 내 삶의 중심에 세울 수 있다. 세상에 하나뿐인 나의 개별성과 주체성, 고유성을 갖추어가는 과정이다. 이러한 노력에서 선물처럼 주어지는 미덕이 있다면 타인의 개별성과 주체성, 고유성 또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요즘에는 이제 온라인이 발달하면서 나와 타인의 경계가 좀 모호해져 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타인과 나를 지나치게 동일시하거나 아니면 내 감정을 타인에게 투사하면서 생기는 문제들도 뉴스에서 많이 볼 수 있죠. 맞아요. 특히 SNS로 또 멀리 있는 타인과도 쉽게 소통할 수 있고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이면에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부러움을 넘어서서 나하고 비교하면서 자괴감도 느끼고 또 잘 사는 듯이 보이는 타인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를 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내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제가 와닿았던 부분도 함께 공유를 해보고 싶은데요. 52페이지의 내용입니다. 타인이 사랑하거나 인정하는 나는 나의 한 부분일 뿐이다. 그 뒤에 감춰진 또 다른 내가 있다. 사회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성인은 타인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나를 페르소나로 보여주고 그럴 수 없을 것 같은 나는 감춘다. 이것은 위선이 아니라 예의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나의 한 부분밖에 보지 못하는 타인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에만 기대서는 인정욕구와 애정욕구를 완전하게 충족하기 힘들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인정하고 그 결과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나 자신과 닮고 비슷하고 가까워질 때 존재감이 근사해질 수 있다. 스스로 넉넉함을 느끼는 자족이 생긴다. 결국은 타인이 아닌 나의 기준을 오롯이 세우기 위해서 나의 감정에 집중하고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생긴 주체성으로 나뿐만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이해도 넓혀갈 수 있다는 이야기로 이해가 돼요. 저도 너무 생각이 복잡하거나 제 감정인데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이제 마치 제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다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영란쌤은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좀 뻔한 방법이기는 한데 혼자 생각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가볍게는 산책을 하면서 지금 드는 생각, 감정을 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원인을 찾아보거나 또 브레인스토밍 하듯이 무지노트에다가 가장 강렬한 생각을 중심으로 해서 좀 이렇게 거르지 않고 그 생각과 관련된 것들을 막 적어봐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내가 느꼈던 감정이 어디에서 온 건지 구분도 되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범위인가 또 알아볼 수 있고 또 내가 왜곡해서 생각했던 부분이라고 하면 좀 수정을 하면서 해소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감정을 인지는 하는데 그 감정을 느끼는 제가 막 부끄럽고 뭐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감정들이 또 몇 개들이 있죠. 그쵸.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감정을 느낄 때는 우선 긍정적인 감정이든 부정적인 감정이든 감정에는 이제 좋고 나쁜 것이 없다는 거를 먼저 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부정적인 감정은 어떤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나타내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는지 또 파악을 해보는 과정을 가지시면은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서운한 감정이 들었다면은 내면의 내 진짜 욕구는 나는 지금 존중받고 싶다 아니면은 지금 관심받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을 수가 있고 또 불안한 감정이 들었다면은 나 지금 뭔가 준비가 안 돼서 지금 준비를 더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욕구도 있고 아니면은 나 지금 바로 안정되고 싶어 뭔가 불안해 뭐 이런 욕구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 감정 안에 지금 어떤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는지를 한번 인지를 하면은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구나 라고 이렇게 수용하기가 조금 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감정을 오롯이 감정으로 느끼기 힘든 이유 중 하나가 우리가 이제 긍정적인 감정만 굉장히 좀 느끼고 싶어 하잖아요. 좋은 거, 기쁜 거, 즐거운 거. 그런 감정만 좀 느끼고 표현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부정적인 감정이 더 강렬하게 또 느껴지고 오래 남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면 미성숙한 사람, 또 약하고 예의 없는 사람, 또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처럼 이렇게 사회적으로 좋지 못한 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는 더 표현하기 쉽지 않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만약 제가 지금 유리쌤한테 좀 서운한 감정이 느껴졌는데 이 감정을 표현하려고 하면은 제가 안에서 혹시 내가 이 감정을 표현하면 유리쌤이 불편해하지 않을까? 아니면 이렇게 했을 때 유리쌤이 더 화를 내면 어떡하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제가 유리쌤한테 이렇게 서운하다라는 감정을 알게 되면 나를 비난할지도 몰라 하는 생각들 때문에 표현하는 게 또 망설여지고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거든요. 또 만약에 표현을 못하고 지나가면은 또 이게 마음에 앙금이 남을 거 아니에요. 제가 속이 좀 좁아가지고 마음이 앙금이 남으면 유리쌤이 뭐 하나하나 할 때마다 이런 모든 것에 신경이 쓰이고 민감하게 반응하다가 결국에는 뭔가 폭발하듯이 화를 낼 것 같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대체로 좀 사람들을 많이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고통스럽고 아프고 또 그렇지만 작가님은 이런 부정적인 감정도 충분히 경험해야 한다. 또 충분히 느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감정들이 책에서 8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죽으라고 생긴 것이 아니라 겪으라고 생긴 건데 죽지 않고 겪으면은 기억으로 남아 앞으로 행동을 선택하고 판단하는 데 주요한 감정의 근거가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었어요. 예전에 그 지인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갔던 경험이 떠올랐는데요. 그때 같이 계셨던 한 분이 이제 상주이셨던 그 지인분에게 이제 너는 어른이다. 우리 중에 제일 어른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들을 가끔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왜 가까운 사람이 죽어서 이렇게 슬픈데 이런 죽음을 경험하고 나면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걸까 생각했는데 이 책을 보면서 그 일화가 생각나는 것을 보니까 이렇게 경험으로 성장한다라는 이야기였구나
없더라고요. 그죠. 이게 또 몇몇 감정들은 겪어보지 않으면은 내가 평생 경험해 볼 수 없는 그런 감정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내 자녀의 탄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진짜 그 상황을 겪어봐야지만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감정들이 우리한테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모든 감정이 빛과 그림자처럼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만 이렇게 치우치게 느끼려고 하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오롯이 그대로 느끼고 나의 성장이 양분이 될 수 있도록 풀어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책의 126페이지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소중하게 느껴서 소중한 것이 생기면 지금까지와 다른 세상을 살게 된다. 그 세상에는 밝고 따스한 감정뿐 아니라 어둡고 슬픈 감정도 있다. 그러나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은 밝고 긍정적인 감정뿐 아니라 모든 감정을 풍부하게 경험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기쁨뿐 아니라 슬픔, 분노, 불안, 두려움 같은 감정을 느낄 때야 비로소 그 대상이나 존재, 가치 등이 자신에게 소중하다는 것을 혹은 반대로 사소하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또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지혜를 모색하고 용기를 내게 하는 과정이 사람을 성장시킨다. 네. 오늘 나누고 있는 이야기와 맥을 이제 같이 하고 있는 저희 센터의 신금이라는 캠페인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이 신금이라는 캠페인은 마음을 들여다보는 지금이라는 부제로 우리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또 수용하는 경험을 해볼 수 있도록 돕는 정신건강 활동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활동을 좀 더 직관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이 희노애락이라고 감정을 4가지로 분류해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각 감정에 대해서 내가 작성한 컬러를 메모지에다가 그 감정을 느끼게 되었던 상황이랑 또 생각을 적어보고, 그 다음에 그 감정 기억통에다가 해당하는 감정 기억통에다가 넣어보는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좀 내가 부정적인 감정도 나의 감정으로 수용하고 또 해소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저희가 전달하고 있어요. 이게 감정에는 긍정적인 감정도 부정적인 감정도 옳고 그름이 없고 다 내가 느끼는 감정은 내가 다 수용해야 되는 감정이다 라는 의미를 저희가 전달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행사 나가가지고 캠페인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되게 고민을 해서 쓰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내가 아니면은 이번 주에 내가 어떤 사건들이 있었고 내가 어떤 감정들을 느꼈는지 이렇게 천천히 생각을 해보시고 또 기억에 남는 그런 에피소드들을 진짜 솔직하게 적어주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서 아, 이분들이 정말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고 이 감정들로 인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구나 라는 걸 인지하는 모습들이 보여서 저도 되게 좀 좋더라고요. 이런 활동이. 맞아요. 저는 또 특히 부정적인 감정, 슬프다, 화나다 같은 감정을 표현하기를 되게 머뭇거리시다가 어렵게 이렇게 끄적끄적 적으시고 이렇게 탁 붙이시고 가시고 난 후에 메모를 봤을 때 뭔가 마음을 짠하게 하고 아, 이분이 이걸 표현하기가 어려웠었구나 하는 거를 좀 알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괜찮을까 했었는데 이런 감정을 수용하는 과정을 또 쉽게 해볼 수 있는 활동이라 그런지 굉장히 인기가 많은 캠페인이었어요. 그래서 학교나 뭐 회사에서는 저희 센터와 협업해서 운영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또 세종시에 있는 어떤 행사장들에서 저희가 그렇게 팝업처럼 운영을 하기도 하고 있어서 관심이 있으실 때는 저희 센터로 문의 전화 주시면 또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감정에 매몰되거나 휘둘리지 않고 내가 주체가 되어 조절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작가님이 계속 말씀해 주셨던 게 모든 감정은 정당하고 옳고 그름이 없지만 감정을 표현하고 해결하는 것은 옳고 그름이 있고 책임도 따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네, 이게 감정을 조절한다는 말을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또 드실 수도 있는데 그러다가 이 구절
읽었을 때 그 의문이 해소되는 그 구절이 있었어요. 한 96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감정을 잘 조절한다는 것은 잘 참고 억누르고 잘 없애는 것이 아니며 반대로 잘 분출하는 것도 아니다. 감정을 조절한다는 것은 외부나 내부의 자극과 나의 반응 사이에 생각을 넣을 수 있는 것이다. 즉각적으로 좋거나 편하면 받아들이고 싫거나 힘들면 회피하는 식이 아니라 자신에게 닥친 감정의 실체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을 분석해서 어떤 감정인지 할 수 있는 한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이름을 붙여 표현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도달하면 감정 조절은 이미 마쳤을 수 있다. 남은 것은 내가 느낀 이 감정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하는 것이다. 감정이 자극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감정 자체를 어떻게 해볼 수는 없지만 그 사이에 나의 생각을 넣어봄으로써 감정 다음의 단계, 그러니까 표현을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였는데요. 조금 구체적으로 작가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180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알고 분명하게 표현하기만 해도 격한 느낌이 누그러질 수 있다. 감정을 억누를 때 우리는 자신의 감정이 올바르지 않거나 비겁하다고 느끼고 이런 느낌이 더 큰 고통을 유발한다. 감정을 날 것 그대로 인정하고 어휘로 표현하면 뚝 떼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감정은 일시적이며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누그러지기에 그때 현실적인 대응 방법을 마련하면 된다. 혹은 감정을 나의 마음 밖으로 던져버리고 더 이상 생각도 반응도 하지 않는 것으로 대응하는 방법도 있다. 그때마다 이제 감정을 명확하게 짚어주고 표현해야 하고 분명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감정의 실체를 알아차리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절대로 뭉뚱그린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히 요즘 신조어에는 의미가 긍정인지 부정인지 구분되지 않고 또 서로 정확한 지점을 공유했는지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용에 더 이제 신중해야 한다고도 이제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감정을 세밀하게 표현하는 것이 그 해결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작가님이 책에서 181가지의 감정 어휘를 정리를 해주셨어요. 이 양도 어마어마한데요. 저희는 1부를 마무리하면서 그중 오늘 저희의 감정에 어울리는 어휘를 공유해볼까 해요. 네. 먼저 영란쌤이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오늘의 감정으로 고른 어휘는 소망하다입니다. 오. 네, 왜냐하면 저희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일들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일이 좀 잘 해결되고 성황리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또 우리 오늘 녹음했던 이 구구절절도 굉장히 인기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하는 마음으로 골라봤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너무 영란쌤이랑 반대되는 감정을 좀 골라왔는데요. 이 걱정이나 슬픔에 잠겨 활기를 잃었을 때 사용될 수 있는 단어라고 해요. 침울하다인데요. 다들 아는 단어이시겠지만, 제가 정말 이 상황이 정말 침울한 상황은 아니고요. 네. 그냥 오늘 이 녹음하는 날이 비가 좀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부터 옷이 다 홀딱 젖고, 또 주말에 좀 놀고 싶었는데, 주말까지 비가 온다고 하니까는, 그거에 대한 이제 걱정이나 슬픔 때문에 좀 침울하다라는 단어를 좀 뽑아봤습니다. 저희야말로 빛과 그림자네요, 오늘.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면서 나의 오늘 감정 단어는 무엇인지 한번 뽑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1부 끝고 백예린의 그건 아마 우리의 잘못은 아닐 거야 노래 듣고 2부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노래 듣고 오실게요. 사실은 나도 잘 모르겠어 불안한 마음을
네, 2부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2부 주제는 분노, 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날이 이렇게 더워지니까 짜증이 많아지는 계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분노라는 감정에 대해서 오늘은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영란쌤은 화를 잘 표출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좀 사무실에서 가끔 제가 중얼거리시는 거 보시잖아요. 잔짜증이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화를 이렇게 잘 참는 편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또 크게 표출하지도 않아서 그냥 잔잔하게 중얼중얼 혼자 이렇게 잔짜증을 표현을 하다가 정말 좀 중요한 하다, 이거는 내 감정이 좀 크다라고 하면 그때는 좀 말로 정리를 해서 뭐 상대방이든 상황이든 해결을 좀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저는 잘 화를 이제 내지도 않고 잘 느끼지도 않는 편이긴 한데, 또 특히 사회생활 할 때는 어른이다 보니까는 또 화를 약간 꾹꾹 눌러 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저는 차를 운전하면은 그렇게 화가 많아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또 다른 분들도 공감하실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 평소에는 제가 좀 용인 범위가 넓은데 화에 대한 이런 용인 범위가 넓은데 이 차만 운전하면은 이 용인 범위가 진짜 확 좁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터프한 유리쌤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죠. 네, 맞아요. 네. 이렇게 화를 표출하는 방법이나 상황들은 각각 다 다를 것 같은데요. 그래도 공통되는 거는 이 분노라는 감정은 누구나 다 느끼는 감정이고 이를 표출하는 것도 당연하다라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 분노를 제대로 표출하지 못하고 꾹꾹 억누른다든지 아니면 폭력적으로 표출을 하는 것은 잘못된 해소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분노라는 감정이 어떻게 생기고 이 감정을 인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노는 마음의 경보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의 경계선을 침범하는 일이 생겼을 때, 뭐 억울하거나 뭐 무시당하는 일을 생겼을 때, 뭐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제 커지는 감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분노의 발생 과정을 5단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자극 상황이 발생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일을 해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는 상황이 발생이 됐다라고 했을 때 해석을 하겠죠. 누군가가 나를 지적할 때.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나는 잘 해왔는데 일부러 나를 창피 주려고 저러는 걸 거야. 라고 이렇게 나의 생각을 해석을 하게 되면 감정이 발생을 하죠. 이제 무시당했다는 생각들 또는 나를 수치스럽게 했다는 생각들 때문에 분노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4번째 단계로 신체의 반응이 나타나요. 심장 박동도 빨라지고 근육도 긴장되고 뭔가 뭐 열이 끓는 듯한 그런 느낌도 느껴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 행동으로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뭐 표출을 한다라고 하면 그 행동에서는 소리를 치거나 뭔가 맞대응을 해서 싸움이 나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이 될 수도 있고요. 꾹꾹 눌러 참는 행동을 한다라고 하면 입을 꼭 닫고 뭔가 토라진 모습이 보일 수도 있고요. 또 뭔가 이렇게 소심하게 표현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냥 툭툭 말로 불만스러운 듯한 말투에서 느껴질 수 있는 행동들을 하겠죠. 이렇게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반응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 자극 자체보다는 내가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같은 상황이어도 이 사람마다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파악하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만약에 친구랑 약속을 하고 나갔는데 친구가 약속 시간에 30분이나 늦게 와요. 그랬을 때 누군가는 얘는 맨날 늦어. 나를 무시하나 봐. 라고 생각을 해서 화가 나서 친구에게 차갑게 대하거나 말로써 이렇게 툭툭툭 쏴붙이면서 화를 낼 수도 있겠죠. 근데 또 다른 누군가는 30분이나 늦는 것은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사고가 났나? 집에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걱정하거나 아니면 이해를 하는 반응을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는 친구가 왔을 때 무슨 일 있었어?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라고 하는 행동들을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같은 상황이어도 사람마다 이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느끼는 감정이랑 행동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데요. 또 이 감정을 표출하는 유형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해요. 네, 그럼 이어서 분노 표출 유형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까요? 네, 그래서 분노를 표출하는 유형에는 내 감정을 잘 이해하고 건강하게 표현하는 사람과 또 그렇지 못한 사람 두 분류로 나누어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분노를 건강하게 표출하지 못하는 유형의 첫 번째는 감정을 신체 반응으로 표출하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앞서 1부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게 어른스럽지 못하고 예의 없다라는 인식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화나는 감정을 꾹꾹 누르다가 몸이 지쳐버리는 상태. 흔히 우리나라에서 화병이라고 말하는 상태를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화를 쌓고 쌓다가 말로는 도저히 이제 표현하지 못하고 신체화 반응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갑자기 막 두통이 온다든지 뒷골이 당긴다든지 아니면 소화가 잘 안 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몸살이 걸리는 것처럼 이런 신체적인 반응을 보이게 돼요. 네. 두 번째는 화를 참다가 한 번에 폭발시키는 유형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화에 만약에 총량이 100이라고 했었을 때 2, 30 정도의 큰 화들을 여러 번 참아오다가 99까지 찼을 때 정말 사소한 일 하나로 분노가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대체로 살펴보면 감정 표현을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고 또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보다는 약간 회피하는 성향이 있어서 화가 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해도 당시에는 괜찮아, 나 아무 일 없어, 나 정말 괜찮아 라면서 넘어갔는데 사실 이렇게 넘어간다고 해소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게 쌓여서 터지기가 더 쉬운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계속 참아오다가 진짜 사소한 계기로 그동안 참았던 감정을 한 번에 폭발시키게 되는데 이렇게 화를 내고 나면은 이제 상대방은 왜 이런 사소한 일로 화를 내냐 이게 뭐라고 이러면서 내 감정을 존중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고 또 이런 사소한 일 때문에 화를 내므로써 관계에 있어서도 또 틀어지는 계기를 발생하게 되기도 하죠. 아무래도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비춰지니까 또 상대방은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마지막으로는 화를 폭력적으로 표출하는 유형이에요. 네, 이런 유형의 특징들은 쉽게 화를 낸다든지 뭐 사소한 일에 목소리를 높이고 막 바로 언성을 이제 높이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감정 조절을 어려워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화가 나면은 한번 멈추기가 어렵고 순간적으로 행동을 바로 하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공격적인 말이랑 심하면은 또 신체적인 폭력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화를 내는 이유는, 그러니까 화를 이렇게 폭발적으로 내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는 감정 조절하는 기술이 부족해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화를 폭발적으로 표현하는 것 외에는 내가 화를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들을 모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또 과거의 학습 경험 때문에 그러기도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뭔가 내가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해서 뭔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고 때를 써야지만 뭔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이런 방식이 자꾸 학습이 되면서 표현이 더 격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화를 자주 또 폭력적인 방식으로 화를 내는 것이 이제 일종의 중독이라고도 분석하기도 하는데요. 이 강화 이론이라는 이론에 따르면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기분이 좋아지거나 또 어떤 보상이 따르게 되면은 그 행동이 강화돼서 반복되게 된다는 이론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내가 화를 내고 나면 상대방이 바로 내 요구를 들어주다 보니까 긴장감이 해소되고 또 속이 시원해지잖아요. 화를 내니까 내가 원하는 거를 얻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습관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네. 또 이 분노를 표출하게 되면은 이 쾌감이랑 도파민이 나오게 되는데 이 분노 표출했을 때 이 쾌감을 크게 느끼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도파민을 갈망하게 되고 또 분노를 통해서 이 쾌감에 대해서 중독과 같은 양상을 또 보이게 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네, 분노라는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 정말 사람마다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신기하죠. 또 이런 폭력성도 중독의 시스템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좀 새로운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내 화를 조금 잘 정리해서 표출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화는 어떻게 다뤄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신다면은 저희가 이렇게 또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감정 앞에서 잠깐 멈추셔야 돼요. 내가 갑자기 이제 감정이 폭발적으로 올라오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내가 지금 어떤 불편한 상태다라고 했었을 때는 잠시 하던 일을 멈추시고 지금 내가 왜 이렇게 화났을까? 아니면 나 지금 불편한데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한번 자신한테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 해석을 한번 점검을 해봅니다. 내가 정말 그것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잘못 해석한 게 아닌가? 내가 이런 상황을 다르게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하면서 합리적인 해석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 화 뒤에 숨은 감정을 찾아보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해 이제 이 화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첫 감정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사실 우리가 어떤 분노를 느꼈을 때 사실 그 분노 이면에는 다른 감정들이 또 숨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상황을 또 저희가 얘기를 해보면은 아까 약속한 친구에 대해서 너 왜 이렇게 늦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냐 왜 이렇게 화를 냈는데 사실은 얘가 지금 나 무시해가지고 그러는 건가 하면서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거죠. 얘가 지금 늦는데 무슨 사고가 당해가지고 그런 게 아닌가 하다가 딱 만났으면은 너 왜 이렇게 늦었어? 하면서 막 화를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가 분노를 느끼기 전에 어떤 감정들이 있었는지, 첫 감정이 있었는지 그거를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첫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어렵지만 저희가 오늘 다뤘던 감정어휘라는 책에서도 소개를 해주신 게 하나의 감정에도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감정이라는 것을 또 설명을 해주시기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나 화났어 라고 하지만 그 속에는 서운함과 수치심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요. 또 화났어. 나 분노라고 얘기하지만 그 안에는 또 뭐 슬픔이라던가 억울함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감정들이 세분화가 되어 있으니까 요런 저희 오늘 소개드렸던 감정어휘라는 책을 보시면서 좀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더 다양화해 보시면 내가 느끼는 감정에 이름도 붙이시고 좀 너무 뭉뚱그려서 화라는 하나의 감정 하나로 표현하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책을 활용해서 내가 오늘 느낀 감정에 이름을 붙여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럼 이런 분노라는 감정을 인식한 후에 감정을 잘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맞아요. 그래서 분노는 참거나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또 현명하게 표현하는 방법도 중요한데요. 이 분노를 잘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에요. I 메시지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보통은 문장의 앞에 너가 아니라 나는 이라는 문장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은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으면서 내 감정을 전달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뭐 꼭 분노의 감정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어떤 나의 상태를 알릴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의 예를 들어본다면 친구가 늦었을 때 너 왜 이렇게 맨날 늦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네가 자주 늦으니까 나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내가 좀 서운해 라고 표현을 해보는 거죠.
네. 이 방법이 굉장히 일상생활에서도 잘 이 갈등 상황에 있었을 때 내 감정을 효과적으로 이제 전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 감정이 잘 해소되지 않고 감정의 극에 달했을 때는 그냥 그 상황을 잠시 피하시고 자리에서 이렇게 벗어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자리를 피하면은 이 현재 상황과 내 감정을 한번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상대방한테 내 감정을 전달해도 늦지 않으니까는 이 감정을 한번 천천히 전달하는 연습부터 시작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분노에 대한 이야기까지 저희가 나누어 보았는데 이 분노라는 감정이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라는 거를 알면서도 그 상황에 막상 닥치면은 이 이성적으로 대처하기가 참 어려운 감정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 항상 이렇게 감정은 이렇게 대하셔야 됩니다. 분노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아이메시지 사용하세요. 이렇게 말은 제가 이렇게 해도 막상 저도 실천하기가 어려운 게 이 분노라는 감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주제를 또 오늘 다루면서 나도 다시 한번 참된 어른, 성숙한 어른이 되어야겠다라고 또 이렇게 생각이 드는 주제였던 것 같네요. 네. 어떻게 보면 이 감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짧은 그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쵸. 이거를 잘 다루는 방법은 또 너무너무 어렵고 천천히 해나가야 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꾸준히 제 감정에 이름 붙이는 연습도 또 해보고 네, 오늘 가르쳐주신 분노를 잘 표현하는 방법들도 실천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말 한마디 한마디 건강한 마음을 전하는 라디오 구구절절의 진행자 유리, 김영란이었습니다. 구구절절 이만 구이.